오늘은 페이지 156페이지고요.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 이 지난 시간까지 문제풀이까지 해서 생명 시스템, 뭐 물론 지각도 배웠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이? 그래서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들 배웠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애들 배웠죠? 그치? 근데 걔네들이 사실은 연결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 생물체에서 그 다음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느냐라는 거. 그걸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이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모든 생명체들은요, 형태와 성질이 조금씩 틀려요. 맞죠? 되니? 그러면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형태와 성질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하는 거고, 맞아요? 이런 형질들이 어떻게 해서 발현, 등장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유전되느냐, 그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위에 거예요. 에이, 잠깐만. 다시.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요거야. 생명체의 형질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느냐. 되니? 그런 얘기를 오늘 배울 건데요. 이 형질에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 단백질입니다. 뭐라고? 단백질이야. 이 단백질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 그것 때문에 어떤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야 되는 비법들을 배울 거거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밑작업, 설계도가 어디 있느냐? 요 설계도가 세포 내에 있는 핵 속에 있고요. 요 핵 속에 뭐가 있어? 핵산이 있고, 핵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DNA하고 RNA. 바로 DNA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 단백질 만드는 밑정보, 원본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알겠니? 그럼 이 원본 설계도, 요걸 가지고서 그대로 이걸 만드느냐? 아니, 원본을 함부로 썼다가는요, 원본이 훼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을 참고해서 복사, 즉 카피본을 뜬 다음에 그걸로 단백질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이 DNA에 있는 특정 염기 배열, 이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RNA로 복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과정. 이게 오늘 배울 과정이야. 알겠니? 이게 오늘 배울 과정이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줄게. 이게 세포입니다. 그 다음 맨 먼저 그린 게 세포막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요 안쪽에 뭐가 있느냐? 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핵. 그 다음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이런 거 배웠어요. 저 핵은 마치 실타래, 털실들이 막 뭉쳐있는 그런 형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핵을 풀게 되면 뭘로 나눠져? 염색사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눠지고, 맞니? 그 다음 이 염색사를 또 풀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게 평상시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세포 분열 시에만 기들끼리 뭉쳐서 염색체가 나온다. 됐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평상시입니다. 요 안에 뭐가 있다고? DNA가 있다고. 그럼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유전자가 바로 뭘 뜻하는 거야? 단백질 만드는 원본 설계도야. 알겠니? 이때 이 원본 설계도니까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요 유전자 정보를 복사해서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누가? RNA가. 오케이? 그래서 바깥쪽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특정 기관들이 있어. 알겠니? 이게 옛날에는요, 옛날 책에는 리보소움이라고 했는데 니들 책에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라이보소움이라는 곳이야. 라이보솜. 여기에서 요 유전자 정보를 카피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요 안에서 뭐를 만드느냐?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때 이 단백질을 합성할 때 니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바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성하게 되면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물 분자 하나씩 빠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 그런 애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단백질 만들어. 맞아? 그 다음에 이 단백질 만들었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바깥쪽으로 내보내. 그러면 드디어 그 단백질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 과정을 오늘 배울 거라고. 알겠냐? 이 과정. 그래서 이 단백질 가지고서 우리가 각종 생명체 생명 유지 활동에 많이 쓰는 효소나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만들 수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제목 옆에다 써라.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이 흐름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거 다 배울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생명 중심 원리.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유튜브나 네이버, 내 이놈 정보를 내놔라 이런 데서 찾아보고 싶으면 생명 중심 원리, 이건 한글이고요. 만약에 영어로 찾아보고 싶으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센트럴, 중앙, 도그마. 됐죠? 그러면 이 생명 중심 원리를 알 테고,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이거야. DNA 정보를 RNA로 복사한 다음에 RNA를 가지고서 단백질 만든다. 그런 방법이야. 근데 재밌는 게 있다. 뭐가 재밌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애들이 이 방법 따라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이 이 방법 따라합니다. 알겠니? 그러면 사람도요? 네, 사람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지구상에 있는 애들이 왜 모두 이 방법 따라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최초의 생물체 중에, 그치? DNA를 가지고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었을 거야. 그 중에 딱 한 놈, DNA가 RNA를 통해서 단백질 만드는 녀석이 바로 생존해냈고, 그 생존한 애들이, 자식들이 진화해서 오늘날 여러 족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 공통조상이었구나. 지구상에 있는 애들은 전부 공통조상에서 출발했구나. 근데 옛날에는 공통조상이었지만 지금은 왜 달라? 진화가 다 달라서. 맞아?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한 미적 중3과정입니다. 첫 번째,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유전자와 단백질 얘기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요, 여기 뭐가 보여? 세포박. 그 다음 안쪽이 세포질, 그 안에 핵이 보입니다. 이거 보라돌이, 이거 핵입니다. 알겠니? 자, 이제 이 핵을 우리가 평상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 막 실타래처럼 염색체가 꼬여있는 털 뭉태기라고 했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평상시 때는 이렇게 돼 있지만 세포 분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될 거야. 너네 염색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붙였다고 했어? 처음엔 얘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야, 신기하게 어느 특정 구간에서만 모이고 이 녀석이 염색이 겁나 잘 되는 물체들에. 그래서 이 자식은 너 염색이 잘 되는 물체지? 그래서 염색 잘 되는 물체, 너무 길어이 염색체 이렇게 부른 거야. 알겠니? 그럼 너네 아시겠지만 이 염색체 지금 현재 몇 개 그린 거예요? 용준아, 몇 개야? 한 개죠? 왜? 가운데 동원체가 하나니까. 그렇죠? 그 다음 한 개 염색체고요. 요건 써주자. 한 개고요. 그 다음 요거하고 요 새끼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실선은 원본, 그 다음 옆에 있는 점선은 복사본.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한 개의 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나눠졌다. 분자는 나눌 분자. 자, 그 다음 이 염색체를 쭉 풀면은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 염색사라고 하죠. 실사자를 써서. 됐죠? 그 다음 염색사를 또 풀게 되면 DNA 이중 나선 구조와 그 다음 뭐가 보여? 단백질이 보이죠. 근데 이 단백질이 어떻게 하는 거야? 단백질을 막 DNA가 꼬여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실을 만들고 그 실들이 모여서 굵은 실, 염색사. 이 굵은 실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진 게 이거. 뭉쳐있는 게 이거. 됐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학교 선생님에 따라 이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단백질을 뭐라고? 히스톤 단백질. 자,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게 아니야. 이거야. DNA가 관심 있어요. 별표. 이 DNA는 핵산의 한 종류고, 맞죠? 이 DNA가 뭐 하는 역할이야?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야. 알겠니? 그럼 유전자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염기 배열이 다 달라서 단백질 만드는 방식이 다 달라. 유전자 A, 유전자 B라고 했는데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고, 지금 현재 DNA는 한 개고 유전자는 여러 개입니다. 이거 1대1 대응 아니다. 까먹지 마세요. 알겠니? 그 다음 요 유전자 A의 염기 배열에 단백질 A를 만들 수 있는 밑정보가 들어있어. 이게 원본이야. 이게 원본 설계도야. 이 원본 설계도를 중간에 뭐를 이용해서? RNA를 이용해서 이거 만들 거야. 지금 현재 단백질 A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아미노산이 수없이 많이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 그 다음 단백질 만든 겁니다. 유전자 B는 단백질 B야. 조심할 거. 만약에 유전자 A에 염기 배열이 있었는데
염기 배열이 만약 바뀌었어. 그럼 단백질 A이 만들어지겠냐? 단백질 A가 못 만들어지겠냐? 못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됐어? 이때 너희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염기 배열을 바꿔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지? 이게 뭐 이런 거? 아니면 여기에 뭔가를 첨가해. 알겠어? 그러면 단백질이 뭘로 바뀌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찾는 것들이 너희 문제예요. 여기 생물이지만 생물 같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 어려운 생물이야. 신경 잘 써야 돼. 자, 그다음 유전자 A에 이상이 생겼다고 얘가 이상이 있니? 아니, 얘가 이상이 있으면 얘가 이상이 있는 거야. 얘가 이상이 있으면 얘가 이상이 한 거지. 얘는 뭐 멀쩡합니다.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니들 알아둬야 돼. A는 A한테만, B는 B한테만. 여기가 이상 있으면 얘는 이상 있고 얘는 문제 없습니다. 알겠니? 됐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핵 있는 세포에서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핵 속에 있다. 염색사.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지들끼리 뭉쳐서 염색체로 된다. 중3 과정. 그럼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밑줄 쳐. 하나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이걸 1:1 대응 아니라고 해서 DNA 한 개면 유전자는 여러 개. 그럼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오늘 이거 배울 거야. 뭘 이용해서? RNA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밑줄 쳐.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뭐야? DNA 안쪽에 있는 염기 배열입니다. 어떠한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게 바로 아미노산 만드는 바로 비법 설계도야.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유전 형질, 단백질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죠. 자, 유전 형질은 바로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 DNA 염기 배열에 따라 합성된 만들어진 단백질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특정 생물체가 갖고 있는 형태와 성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라고 있는데 사람에도 이 멜라닌이 들어 있습니다. 피부 색깔하고 관련돼 있어.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까무잡잡, 멜라닌 색소가 적으면 희꼬무리. 됐지?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해봐. DNA 특정 부위, 이 부위가 멜라닌을 합성할 수 있는 효소 유전자 A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요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야. 자,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멜라닌 합성 효소. 여기가 단백질이야. 미주층 게 단백질이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이 부분에 있는 거야. 이 부분. 됐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만들어냈대. 됐죠? 됐니? 요게 뭐에 해당돼? 멜라닌 합성 효소가 뭐라고? 단백질 이름이야. 미리 좀 알아두세요. 효소가 들어가면 무조건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 효소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멜라닌이 만들어져. 됐죠? 그럼 멜라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깔이 검어잡잡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밑에 겁니다. 이번에는요, 멜라닌 합성 효소, 이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 B인데 이 유전자는요, 적은 양을 만들어라 라는 정보가 들어있어. 얘는 많이 만들어라, 얘는 조금 만들어라.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멜라닌 합성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까무잡잡 눕. 어떻게 된다? 희꾸무리. 그래서 흰색털을 갖는 그런 애들이 나왔어. 조심할 건 뭐냐면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져서 원인이고 결과고 이게 또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됐어?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잘못됐어? 그러면 얘가 이상이 있는 거지. 바로 얘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선후관계 잘 따져야 돼. 얘가 이상이 있으면 얘가 이상이 있으니까 얘가 이상해. 그럼 니네는 보통 뭐야? 이거 건너뛰고 얘 때문에 얘요. 아니, 1번 때문에 2번이 이상 있는 거고 2번 때문에 3번이 이상 있는 거야. 알겠니? 요 녀석은 직접적으로 요 녀석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맞아? 유전자는 단백질이야. 그 단백질이 곧 우리 몸에서 무슨 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갈색털이다. 까먹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한번 봅시다. 유전자가 다릅니다. 위하고 아래 A하고 B는 유전자가 다르죠. 그러면 이제 합성되는 단백질이 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단백질이 작용하는 범위가 다르지. 하는 일이 다르죠.
그래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 다음 유전자 이상과 이상병이라고 돼 있어. 밑줄 친다. 자, 유전자에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DNA 염기 배열에 이상이 생기면 이란 얘기야. 위에다 쓴다. DNA 염기 배열에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전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 내가 원하는 건 A란 단백질인데 DNA 염기 배열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A 단백질이 아니라 B 단백질이 만들어져? 맞아? 그럼 A 단백질이 하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일을 제대로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전병이라고 해. 근데 문제는요, 왜 이름이 유전병이죠? 자손한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니? 돼서 그래서 이걸 유전병이라고 하고, 참고적으로 이 유전병들은요 치료가 될까 안 될까? 민채야, 치료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다시 태어난다, 즉 환생하지 전까지는 죽었다 가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니네 알비노증이라고 알아? 뭔데? 맞아, 피부 하얗게 되는 거, 그거 유전병이에요. 알겠니? 약 먹어도 안 돼요. 그럼 또 이런 것들이 있어.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단백질 아미노산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페닐케톤 요증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뭣도 모르고 고기를 먹잖아? 그러면 페닐케톤 요증 그 걸린 사람들, 그냥 간단하게 내가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걸 PKU라고 해. 이 PKU에 걸린 사람들 함부로 단백질, 즉 고기 먹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저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 걸렸잖아? 어렸을 때 너네 엄마들이 때 되면 알아서 산부인과 가거든? 소아과 같은 데도 갑니다. 산부인과가 아니라 니들 데리고 소아과 갑니다. 그럼 가면 각종 검사들 뒤지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PKU, 이거 검사하는 것도 있어. 그거 딱 걸리잖아? 그때부터는 분유도 함부로 못 먹어. 특수 분유 먹어야 되고요. 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삼겹살, 소고기 이런 거 안 돼요. 식단 관리 해줘야 돼. 학교 급식에 고기 있다? 절대 먹으면 안 돼. 죽어. 이거 만약에 모르고 그냥 계속 고기 성분 막 이유식 한다고 고기 가려서 먹이고 그러잖아? 그러면 특정 요 아미노산이 이 몸에 쌓이게 되면 분해를 못하면서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뇌세포를 파괴해. 그래서 IQ가 50밖에 안 돼요. 웃지 마. 이거 무서운 거야. 너 나중에 혹시나 우연히 어쩔 수로 네가 결혼했는데 네 자식이 이래봐. 누구를 원망할 거야? 너를 원망해야지. 엄마가 그것도 모른다고. 맞잖아. 됐어? 그래가지고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애들이 나와. 제가요 이건데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에 삼겹살 먹기로 했어요. 먹어도 되나요? 밑에 의사들 답변이 뭘 것 같아? 죽고 싶으면 드세요. 진짜야. 평생 못 먹어요. 평생. 이게 그겁니다. 이런 것들 알겠니?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는 동글동글하잖아. 근데 이게 남모양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거야.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낙겸자를 써서 겸형적혈구 빈혈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알겠니? 이런 유전병, 이거 전부 뭐야? DNA 염기 배열 때문에 그래.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서 병에 걸린다. 근데 또 웃긴 건 뭐다? 내가 걸렸으면 내 자식도 걸릴 확률이 높다. 그치? 아우 개짜증 나겠지. 됐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 거고, 그 다음 선생님이 얘기했죠? 알비노증이 백색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들이 유전병입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세포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 오늘 이거 배울 게 이거라고 했어. 자, 아까 얘기했던 생명 중심 원리가 여기 턱 하고 박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별표가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바로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잘 봐. 간단하게 설명하고 알려줄게. 자, 여기에 핵이 하나 있고요. 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여기에 뭐가 있어? DNA가 있을 테고 여러 유전자가 있을 거야. 됐죠? 만약 이 유전자의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의 특정 염기 배열 묶음을 유전자라고 하거든. 되니?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하나 있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하나 있어. X란 녀석이야. 이걸 만들어야지만 내가 몸 안에서
각종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어. 근데 이 단백질 X라고 하는 그 녀석은 아미노산 1번과 더하기 아미노산 3번과 아미노산 5번. 됐지?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다고 치자. 간단하게만 하는 거야. 실제는 아미노산 3개 가지고 단백질 X 못 만들어요. 알겠니?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게 3개야.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5번을 이렇게 합성하라라는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고. 여기 들어있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있어? 요 아미노산 1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염기별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아미노산 3번을 결합시키라는 염기 정보가 이렇게, 아미노산 5번을 결합시키라는 염기 정보가 이렇게 돼 있어. 됐어? 근데 문제는요, 이 DNA 유전자에 들어있는 특정 요 염기 배열들은 재밌어. 니네 염기는요, 인산과 당과 염기 중에 DNA는 요 당이 디옥시리보스지. 이거 기억나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결합하는 염기는 A, T, C, G로 A는 T끼리, C는 G끼리 상부결합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기억나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로 구성된 DNA의 염기 배열은 총 뉴클레오타이드가 4종류야. 맞아? 하나는 A, 하나는 T, 하나는 C, 하나는 G. 맞아?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면 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에 염기가 3개씩 조합되더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3연기 조합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3연기 조합.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3연기 조합. 즉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하는 염기를 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쓸게. 나도 몰라. AAU래. 그러면 AAU, 너 그러면 아미노산 1번 지정하는 원본이야. 그럼 여기를 봤더니 TAT래. 그럼 너는 뭐야? 아미노산 3번을 지정하는 염기 설계도야. 아미노산 5번을 봤더니 AAC래. 그럼 AAC가 이 새끼야. 됐어?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왜 하고 많은 조합 중에 왜 3연기 조합이냐라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니? 자, 니네 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밑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외웠죠? 아미노산이라고 배웠죠. 기억나지? 아미노산은 몇 종류 있니? 연두야, 아미노산 몇 종류 있어? 지랄 엽차격. 8개는 뉴클레오타이드죠. DNA 4개, RNA 4개. 니들 이딴 식으로 하면 고1 때 개판나요. 응?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난 서울로 인서울 하고 싶어요 라는 애들은요, 너네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밖에 없는 거 알지? 옛날엔 9등급까지였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약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괜찮았다라고 하거든. 1등에서 2등급까지. 거기가 인서울 마지노선이야. 일반 학교에서 똥통학교가 아닌 이상 니네 여기 갈 때는 여기는 똥통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등급에서 2등급 3등만 안 넘어가면 인서울은 어느 정도까지 해요. 물론 좋은 대학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근데 그게 반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니네는 이제 뭐 해야 돼? 나는 그나마 인서울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등급 넘어가면 가망이 없어야 해. 반으로 딱 줄였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아? 1점대 초반을 내야 돼. 무조건 1.5 안쪽에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다 맞던지 한 개 틀리던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됐어? 공부를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서 어린 쪽도 없어. 니네 흔히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야, 니들 어디 대학 가고 싶니? 그럼 뭐 그거 요새는 또 그래 눈치는 있어가지고 서울대는 얘기 안 나오더라. 그치? 서울대는 얘기 안 나오더라. 고대요, 연대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얘기해. 그치? 그럼 갑자기 대학이 뚝 떨어져. 1학년 말 돼가지고 2학년 올라갈 때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충남대병 가도 좋죠. 그치? 3학년 딱 된다?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인생의 목표는 대학이 아니잖아. 그치? 몸 건강하게 엄마가 잘 살면 된다고 했어요? 에라이씨. 그러지 마시고, 그치? 현실적인 꿈을 갖고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가겠다라는 거. 솔직히 대학보다는요. 대학은 어차피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는 애들은 거의 소수고요. 과를 정해야 돼. 과를 내가 무슨 거겠다. 알겠니? 됐어? 문과 계열 취직 진짜 뭣도 안 됩니다. 뭣도 안 됩니다. 니네 올해 보통 이거 대학 순위 같은 경우 신문사에서 많이 하거든. 신문사에서 많이 하는데 니들이 알고 있는 대학 중에서 되게 유명한 대학이 두 개가 순위가 와장창 떨어졌어. 그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대학이 어디냐? 한국외대. 문과 계열이야. 전형적인 문과 계열이거든. 얘 30위권 밖이야 지금. 니네 알고 있던 뭐 이런 거 있잖아. 서성한 뭐 이거 스카이는 빼고, 그치? 중경외시 할 때 외자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 그치? 30위권 빡 밀려났어. 왜? 취직 진짜 뭣도 안 되니까. 알겠니? 안 되니까. 그리고 원래 유명한 대학 중에 서강대라고 있어요. 거기도 등수가 와장창 떨어졌어. 거기가 문과 중심 대학. 알겠어? 대신 이과 계열 대학은 막 엄청 올라갔고요. 특히 과 중에 이런 과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과는 들어가기가 힘들어. 왜? 대기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학과가 있어. 알겠어? 로켓 뭐 하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반도체 학과 뭐 이런 거 있지? 거기 들어가서 입학하고 졸업만 하면 대기업에서 픽업. 알겠어? 핑미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픽업이야. 알겠어? 그냥 자동 너 어디 가니? 하나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데. 너 어디 가니? 하이닉스요. 너 어디 가니? 삼성전자요. 니네 참고적으로 하이닉스 여기 청주에 있는 거 알지? 모르냐? 작년에 성과급 얼마인 줄 아냐? 나 놀래 자빠졌다. 성과급이 뭐냐면 연봉 빼고 보너스 얼마인 줄 알아? 넘던데? 연봉 빼고 연봉도 1억이 넘거든? 연봉도 1억이 넘어. 근데 보너스가 2억인가 3억이던데? 1년 말에 성과급으로. 그럼 회사에서 미쳤다고 그걸 왜 줄 것 같아? 그거 갖고 있잖아? 세금 엄청 때려요. 근데 세금 때려가지고 세금 나가면 거의 반 이상이 날라가. 근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주잖아? 직원들 사기 올라가겠지? 그 세금 면제되지? 그럼 계산기 두드려 보면 뭐가 이득인지 나오겠지? 그게 이득인 거니까 직원들한테 막 뿌리는 거야. 알겠어? 작년에 그거 하나 봤어. 뭐 봤냐면 작년에 우리 예를 들어 성과급이 1억 5천이 하니까 사람들이 더 줘이 데모하고 우리 같으면 뭐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그치? 더 줘이 해가지고 더 올라간 거야. 장난 아니야. 그러면 초봉인데 보통 한 3억 정도 번다는 얘기지. 대박이지. 근데 거기 작년에 공채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애가 500명이라고 하잖아. 문과 딱 2명 뽑혔어. 문과 2명. 나머지는 다 이공계. 뭔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공계 가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특히 심하고 인도도 심하고, 우리나라는 의대 열풍이지만 의대 갈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게 나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너희들의 목표는 문돌이가 아니다. 그치? 이과생님들이 되셔야 된다. 그게 나의 목표야. 나의 목표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목표로 잡으시고, 연두야 낙서하지 말고, 그치? 연두가 만약에 문과로 가게 되면요 거기 여학생들 천지잖아. 그치? 여학생 천지야. 그러면 우리 연두는 지나가는 행인 원이 됩니다. 일명 the others, 주변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두가 공대를 가잖아. 공대 오파들이 있잖아. 오파들이 있어. 공대는 알죠? 남자밖에 없어요. 남자밖에 없는데 연두가 파릇파릇한 연두가 딱 들어오잖아. 연두야 뭐 했니? 얘는 여신이 됩니다. 알겠니? 자, 연두야 여신이 되자. 근데 the others를 사는 것보다, 그치? 연두 밥 먹었어? 연두 숙제했어? 과제했어? 야, 너 일거수일투족을 뭐합니까? 다 너를 신경 써줍니다. 그래서 진짜 머리 좋은 애들은 공대 갑니다. 알겠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자, 참고적으로 하나 더 얘기해주고 본 수업 넘어갈게. 남자들을 많은데 여자들 들어가잖아. 진짜 여신 취급받아요. 그럼 거꾸로 용진아, 여자들 많은데 남자 들어가면 야 그럼 나는 의정이 되는 건가? 지랄 옆차게 하고 있네. 머슴 취급당합니다. 머슴 취급. 내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놈 중에 하나가 무슨 과더라? 여자들 많은 과를 갔어. 식품영양학과일 거야 아마. 40명 중에 2명 빼놓고 다 여자래. 그 중에 한 명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나중에 우연히 만나가지고 내가 겁나 부럽다 했어. 왜? 선생님도 생각해봐. 선생님도 여자가 9명밖에 없었어. 100몇 명 중에 9명이야. 어? 그러니까 막 진짜 그러고 가지고 너 개부럽다 이러고 있었는데 걔가 뭐라는 줄 알아? 나 머슴이야. 애들이 남자 취급을 안 해. 남자 취급을 안 한대. 막 어디 MT 같은 데 가면 짐 막 2명이서 다 달른대. 진짜 막 장난 아니래. 이 여자애들이 장난 아니래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남자애들은 공대를 가시고 이제 여자애들도 공대를 가셔라. 공대를 가시면 니들을 진짜 지나가는 행인원에서 갑자기 급 여신급으로 바뀝니다. 야,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야, 연두야, 니네 공대 가면 오빠들이 막 키 크고, 잘생기고 막 그런 애들, 공부밖에 모르는 애들 겁나 많아. 자기가 너드남인데 너드남인 거 모르는 거 막 그런 거, 그렇지? 그런 애를 잘 꼬셔봐.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했죠? 이 아미노산 몇 종류 있니? 용주가 몇 종류 있어? 그렇지, 20종류 있죠. 나 이거 20종류를 만들고 싶어. 되니? 그럼 20종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20종류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이 염기 배열이 어떻게 배열되면 얘 20종류 만드느냐, 그걸 이제부터 알아보자 이거야. 잘 봐. 20종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염기는 4가지, 밑재료는 4개, 표현 방법은 20개. 자, 1번 1염기 조합이 있습니다. 뭐라고? 1염기 조합. 1염기 조합이 뭘까요? 염기 하나 가지고 단백질을 우리가 정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근데 잘 봐. 1염기 조합은 A, T, C, G가, 예를 들어서 얘가 아미노산 1번이야. 그럼 얘는 아미노산 몇 번이야? 2번. 얘는 몇 번이야? 3번. 얘는 몇 번이야? 4번. 맞죠? 16개가 모자르지. 필요한 건 20개거든? 20종류니까.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나와? 4개밖에 안 나오지.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 방법 안 써요. 우리 몸에서. 그 다음 2번째. 이번엔 몇 염기 조합? 2염기 조합이야. 근데 2염기 조합에서 너네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ATCG를 A가 T, AC, AG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야. 맞아요? 됐니? 근데 너네 알아야 될 거. AT하고 TA는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달라요. 역수도 됩니다. 알겠니?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잖아. 얘는 4의 2제곱입니다.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사실 얘도 계산할 필요가 없지. 4의 1제곱이야. 4개 중에 2개씩 조합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4개 중에 2개씩 조합하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16가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건 몇 가지? 20가지. 그죠? 그럼 몇 개 모질르니? 연두야, 몇 개 모질라? 4개 모질르지? 그치? 맞잖아. 그럼 4개 모질르면 4개쯤이야. 봐줘도 되잖아. 근데 그 4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단백질 못 만들 수도 있다니까? 맞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안 써. 됐니?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요 3번째고요. 얘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3염기 조합이 되는 거야. 3염기 조합이 되면 4개 중에 3개씩 조합하니까 4의 3제곱이 되고, 이때 지영아 몇 가지 방법이 나와? 그렇지, 64가지. 그쵸? 얘는 필요한 건 20가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64가지. 맞아? 차고 넘치지? 바로 이 방법 쓰는 거야. 신기하지 않냐?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바로 유전자에 염기가 3개씩 3염기 조합을 해서 아미노산 만드는 방법을 저장을 해놨어. 됐니? 그때 그 저장한 거를 누가 RNA가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결합을 시킵니다. 이해됐니? 이게 바로 뭐다? 생명유신 원리야. 생명유신 원리. 그 다음 하는 김에 이것도 알아보자. 이건 뭐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쵸? 이건 실제 개수지. 맞아? 그럼 평균을 내보자. 평균 내보면 몇 대 몇이냐? 실제 아미노산 1개당. 그치? 표현 방법이 몇 개가 있어? 3가지가 있지. 맞아? 그렇잖아. 평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똑같은 아미노산이어도 이름이 똑같아. 표현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아미노산이라도 표현 방법이 똑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 다른 말로 3염기 조합이 같으면 무조건 같은 아미노산이지. 맞지? 근데 거꾸로
무조건 같은 아미노산이면 무조건 3연기 조합이 같다? 그건 아니라고. 표현 방법, 즉 다른 염기 배열이어도 하나의 똑같은 아미노산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보통 3대1.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니들 요 책 뒷부분에 가면 이 표가 나와 있어. 그 표를 해석하는 것도 알려줄 겁니다. 자, 책 한번 볼게요. 자, 핵 속에 지금 현재 DNA가 있어. 그 다음 이 DNA의 특정 배열이 내가 원하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자, 이 DNA를 어떻게 한다? 복사합니다. 이때 이 복사하는 걸 카피. 하지만 우리는 생물에서는 전사라고 하는 거야.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옵니다. 전사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일어나요? 핵에서요. 핵 속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 원본을 복사한 게 바로 RNA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RNA가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가지고 나오면 핵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포질에서 바로 요 단백질을 만들어. 이때 이 RNA의 복사본 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거고,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이다. 조금 더 써. 세포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라이보솜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DNA의 유전 정보를 RNA가 복사를 하지. 이때 이 복사하는 방법 외워야 돼.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 얘는 가닥이 몇 가닥이야? 두 가닥이고 얘는 한 가닥이지. 그치? 그럼 얘는 두 가닥을 다 복사할까? 아니, 두 가닥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복사를 해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이 RNA가 누구 복사했게? 그게 시험 문제야. 알겠니? 그게 시험 문제다. 그거 이따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이 RNA 가지고서 밖에 나와서 바로 어떠한 아미노산이 어떻게 붙느냐라는 거 따지는 거. 그것도 같이 배울 거야. 요거 어려워. 이거 어렵다. 됐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서 이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넘어갔어요. 왜 안 넘어가냐? 됐어. 자, 2번입니다.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보호라고 돼 있어.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거야.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DNA 염기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 됐죠? 그때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총 싸가지가 있다. 이 싸가지가 바로 뭐야? A, T, C, G. 그때 그거의 배열 순서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져. 이건 이미 배웠어. 우리 이런 거 배웠죠? A, T, C랑 A, C, T랑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 다른 놈이야. 됐죠?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염기가 종류는 똑같지만 배열이 틀리잖아. 이건 이미 배웠고,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전 부호입니다. 자, 밑줄 쳐. 세 개의 염기 조합이야. 이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지? 3연기 조합이라고 돼 있어. 이때 이 3연기 조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른쪽에 써 있죠? 염기 3개면 표현 방법은 64가지. 64가지는 내가 원하는 아미노산 종류 20종류보다 차고 넘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안 쓰고 이 방법 안 쓰고 이 방법을 쓰는 거지. 얘네들은 사용 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 밑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해? 3연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요 3연기 조합, DNA의 3연기 조합을 이제 RNA가 복사할 거야. 전사할 거야. 그러면 RNA에서의 3연기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코돈이라고 해. 이거 용어 중요합니다. 용어 중요해. 용어 중요하다. 다시 한번, 3연기 조합은 언제 따진다? DNA. DNA에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대응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를 3연기 조합이라고 해. 정의,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3개의 염기쌍, 그걸 뭐라고 한다? 3연기 조합. 그 다음 저 3연기 조합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전사하겠지. DNA를 누가? RNA가. 그럼 전사돼서 나온 RNA에 하나 아미노산 지정하는 3개의 염기를 코돈이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 우리가 한 장 넘기면 코돈표라고 있어. 그게 이거야.
그 다음 얘 몇 종류가 있을까? 64종류. 왜? 3년기 조합이니까. 이게 64종류니까 이것도 64종류.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유전부 체계의 공통성, 내가 뭐라겠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애들은 동일한 유전부 체계를 사용한대. 그 이유는 뭐다? 위출처.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이 자식이 뒤졌으면 우리도 없었겠네. 그치? 자, 이제 어려운 거 시작합니다.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 합성이라고 돼 있어. 자, 지금부터 소펜 놓으시고요. 설명 들으세요. 설명 들으세요. 요게 어려워. 요게 어려워. 요게 왜 안 돼? 됐어.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위부터 한번 보자. 위를 보면요. 두 가닥이네?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이중나선. 누가 봐도 DNA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T가 보이잖아. 됐죠? T가 보이면 무조건 DNA야. 내가 지난번에 외우라는 게 있었죠? 인당염은 모든 DNA, RNA의 공통적인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구조고, 인산은 공통이고, 당이 디옥시라이보스가 들어가면 뭐가 해당돼? DNA. 그냥 라이보스가 들어가면 RNA. 맞아? 근데 RNA면 뒤에 붙는 염기가 AUCG가 붙고, DNA면 ATCG가 붙는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 알아요 CG라고 물어보면 니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 알았다 CG. 기억나지? 됐니?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ATCG 이유가 뭐야? A는 T끼리, C는 G끼리 상복결합. 그 다음 AUCG, 그것도 왜 AUCG라고 했을까? 그것도 일종의 상복결합이야. 오늘 써먹을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자. 편의상 위에 걸 1번 가닥이라고 할게요. 이걸 뭐라고? 1번 가닥. 이걸 2번 가닥이라. 아니다. 이걸 가라고 하고 이걸 나라고 하자. 뭐라고? 가, 나. 편의상 됐죠? 편의상. 자, 그러면 두 가닥을 가지고서 무슨 짓거리 하느냐? 일단 이 과정은 지금 얘기하는 과정은 중3 과정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너네 중3 때 이런 거 배웠지? 세포 분열 하기 전에 DNA가 2배로 복제된다. 기억나니? 그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이 붙어 있었잖아. 가까이.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위는 뭐가 되겠어? C, G, T, G, G, T, T, A, T. 맞아? 윗가닥만 얘기하는 거야. 가가닥만. 맞아? 그 다음 윗가닥과 아랫가닥 가하고 나가 따로 떨어진 다음에 요 떨어지는 거 옆댕구리에 바로 G가 붙고 C가 붙고 A가 붙고 C가 붙고 C가 붙고 A, A, T, A가 붙어. 그럼 위에 거에서 한 가닥 새로 만들었어. 맞죠? 그 다음 밑에 거 G, C, A, C, C 여기에서 G의 반대 C가 붙고 C의 반대 G가 붙고 A의 반대 T가 붙고 이러면서 또 한 가닥이 또 만들어져. 맞아? 그러면 봐봐. 요걸로 새로운 가닥, 요걸로 새로운 가닥 만들면 똑같은 놈이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 이게 복제야. 알겠어? 이게 복제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중3 때 과정이고요. 올해는 우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다? 이 녀석 가지고 이제 뭐를 할 거다? 복사를 할 거다. 그런데 내가 이걸 복사할 수도 있고 이걸 복사할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어떤 거 복사해도 어차피 나오는 유전 정보는 똑같거든? 근데 이제 누굴 복사했느냐? 지금부터 우리는 밑에 걸 가지고 해석을 해볼 거야. 밑에 거 가지고. 자, 위에 있는 녀석은 두 가닥이기 때문에 DNA이고 밑에 거는 위쪽에 가와 나 둘 중에 하나 복사한 녀석입니다. 맞아? 되니? 그래서 한 가닥만 나오죠. 이게 바로 RNA야. 근데 혹시 학교에서 우연히 어쩌든 실수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써줄게. 얘는 앞에 소문자 M을 붙여요. 소문자 M. 이걸 메신저 RNA라고 해서 mRNA라고 불러요. 하는 역할에 따라 RNA는 tRNA, mRNA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거 mRNA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자. 여기 있는 C는 누구 걸 복사했느냐? 이게 바로 뭐야? 전사. 이때 이 전사할 때 전사의 원리가 있어. 오른쪽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거 별표 놓으시고 전사 원리입니다. 자, DNA 염기가 있어. 그 DNA 염기를 RNA 염기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문제는 DNA는 T가 있지만 RNA는 T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 그 문제가 뭐냐? 써본다. 얘는 T가 없어. 대신 누가 있어? U가 있어. U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잘 봐. 이것도 DNA, 이것도 DNA라면 여기는 A가 있으면 T가 있어야지. 그쵸? 근데 여기는 DNA지만 여기는 RNA야. RNA는 T, 타이밍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A를 대신하려면 T가 아니라 T 대신에 U가 가서 딱 달라붙는 거야. 됐어? 그래서 A는 U로, T는 A로. 됐어? 그 다음 C는 G로, G는 C로. 되니? 그래서 니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A는 T가 아니라 U로. T는 A 맞아. A 있으니까 아데닌. C하고 G는 마구마구 바꿔붙이면 돼.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이겁니다. 얘만 U로 바뀐다. 이거야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볼게. 자, 밑에 거 보면서 위에 걸 따질 거다. 자, 여기 C가 있어. 보이죠? 잘 안 보일까 봐 더 칠해줄게. 여기 C가 있어. 그러면 원본은 뭐에 있었다는 얘기야? G가 있었다는 얘기지. G를 C로 복사한 거니까. 여긴 G가 있네요. G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C가 있었다는 얘기죠. 됐지? 여긴 U가 있네요. U가 있었으니까 원본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A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긴 G가 있었으니까 C. 여기 다시 A. 여긴 U가 있었으니까 A. 여기 A가 있었으니까 T. 여긴 U가 있었으니까 T. U가 있으니까 A. 맞아? 그러면 요거에 대응되는 거 그대로 따져보자. C는 G가 있어야 되고 G, C, A가 있어야 되네. 여기 있죠. 요거죠. 맞지? 그래서 너희들 잘 봐. 원래 요 DNA 두 개의 가닥을 각각 주형이라고 불러. 그 다음 이 주형을 가지고서 얘 분리되고 얘 분리되면 얘네들이 새로운 반대쪽 염기상 만들고 반대쪽 염기상 만들면 이 DNA가 복제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DNA가 복제될 때는 얘도 주형, 얘도 주형이야. 주된 형태, 형틀. 그걸 주형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전 정보에서는 두 개가 다 주형이 되지 않아. 알겠어? 가하고 나 중에서 요 밑에 있는 mRNA가 누구 거 복사했어? 가 거 복사했어? 나 거 복사했어? 나 거 복사했지? 나 거 전사했지? 그래서 여기에서 요 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주형이라고 합니다. 별표 하나. 이게 주형이야. 그러면 가는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가는 이용하지 않아. 그러면 가는 주형이 아니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비주형이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한다? 비주형. 이름 몰라도 돼. 주형은 알아도. 영어로는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CGU라고 하는 요 염기, 위에도 염기, 밑에도 염기, 그 다음 위에 세 개. 이거 DNA 거니까 뭐라고 불러? 삼연기 조합. 이때 이 GCA라고 하는 삼연기 조합을 복사한 녀석이 누구야? CGU. 이걸 뭐라고 불러? 코돈이라고 불러. 되니? 그래서 여러 개의 코돈, 하나, 둘, 세 개의 코돈을 갖고 이제 어디로 가? 핵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이해됐니? 핵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어디로 간다고? 세포질에 있는 라이보솜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럼 라이보솜으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려? 얘들아,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탄단지가 다 필요하지. 너희들 살 때 평상시 살아가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민채야? 고기라고 해줘. 뭘 제일 좋아? 고기죠. 고기가 뭐야? 단백질이지. 단백질 우리가 처먹처먹하면 소화를 시켜서 우리 온몸에 아미노산 형태로 최종 소화가 되고 그거를 쫙 흡수를 한 다음에 온몸 속에 뿌려집니다. 맞아? 그러면 요 mRNA 주변에도 아미노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치? 몇 개가 있어? 1번부터 20번까지 쫙 줄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되니? 그런 줄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요 mRNA가 라이보솜을 가면 라이보솜에서 그걸 딱 보고 야, CGU야? CGU에 대응되는 아미노산 일로 와라고 불러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
뭘로 할까? 이렇게 하자. 니네 우리나라 한글이 여기에 정확하게 대응되거든. 한글을 보면 김가영 하품을 했어. 널로 한다. 김가영 이런 식으로 써 있지. 아니야, 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김간영. 아니야, 좀 이상해. 김간영 됐지? 너 아니다. 됐지? 김간영이 있어. 맞냐? 내가 원하는 단백질은요, 김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갓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영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해. 됐지?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 김갓영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들이 어떻게 해서 결합을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얘는 기역과 이와 미음 받침. 얘는 기역과 아와 시옷 받침. 얘는 이응과 여와 이응 받침. 맞아? 되니? 요거를 여기에 저장했던 거야. 알겠어? 여기에 저장된 거야. 이 저장된 걸 가지고 바깥쪽으로 나와. 그치?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기역 이 미음 받침 아미노산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에 김이라고 묻혀 있는 아미노산이 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다음 이번엔 기역 아 시옷 받침 아미노산 어디 있어? 짠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탁 달라가서 붙어. 그다음에 얘가 여기 탁 달라붙고 얘가 여기 탁 달라붙는 거야. 이해가 됐냐? 아니면 이렇게 설명해도 돼. 잘 봐. 요 CGU를 자석의 N극이라고 할게. 뭐라고? 자석의 N극. 그럼 요 CGU에 정확하게 반대의 극. 그럼 자석이 무슨 극? S극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이 이걸 갖고 있어. 이 녀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N극이 있으니까 요거의 정반대극을 갖고 있는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 탁 달라붙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보통 고1 때 예전엔 많이 배웠는데 올해는 학교에서 안 배우더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려는 줍니다. 이걸 뭐라고 불렀지? 코돈이라고 했지. 코돈에 반대되는 애들을 안티티티티 코돈이라고 합니다. 안티코돈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이때 이 안티코돈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아미노산 1번이면 딱 달라붙고 2번이면 딱 달라붙고 3번이면 딱 달라붙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사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사람이 있고 모가지가 있고, 그치? 여기에 팔이 있고 다리가 3개 있고 그 위에 아미노산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야. 이거 생긴 모습이 전체적으로 T 모양이지. 민채야? 졸지 마. 야, 히터 꺼.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tRNA라고 불러요. 히터 끄라고. 빨리빨리 꺼. 됐니? 야, 그것도 못 끄냐? 됐어, 앉아. 됐니? 그때 요걸 거꾸로 그린 게 이 그림이야. 그러면 얘가 누구냐? C의 짝꿍 G, G의 짝꿍 C, U의 짝꿍 A입니다. 이게 자석의 N극, 이게 자석의 S극 역할이야. 됐어? 그래서 CGU가 있으면 누굴 찾아? GCA를 찾는 거야. 그럼 GCA가 어디니? 어디냐? 짜요! 너 일로 와. 딱 달라붙었는데 이 GCA가 항상 갖고 있는 다니는 게 애들이 누구라고? 아미노산 1번. 그 다음 이번에는요. 아미노산 2번이야. 아미노산 2번은 왜 여기 가서 달라붙냐? 달라붙는 이유가 있지. 여기에 안티코돈이 뭐야? CA에 해당되거든. 맞아? 됐니? 그럼 이번에 얘는 아미노산 3번입니다. 아미노산 3번이야. 아미노산 3번은 UAU죠. 됐지? 그럼 UAU니까 여기는 AUA가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UAU야? 그러면 AUA가 알아서 딱 달라붙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금 현재 아미노산이 몇 개 있어? 3개가 있지. 그러면 첫 번째 아미노산과 두 번째 아미노산이 딱 달라붙으면서 요 사이에서 뭐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고. 그럼 얘네 붙은 상태에서 얘가 또 붙으면 또 여기서 뭐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하나가 또 빠져나올 거야. 맞아? 그러면서 아미노산이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을 해.
그럼 결합 하면 작은 애들이 뭉치니까 폴리펩타이드 만들 테고, 폴리펩타이드가 또 만들면 만들어진 게 또 뭉쳐서 단백질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생명주식 원리입니다. 됐냐? 이거야 이거.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기본 원리.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이건 다 이따가 필기해놔야 돼. 이거를 안티코돈이라고 할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안티코돈.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안티코돈.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지금 이 녀석은 누구 거? 나를 복사했어. 맞죠? 나를 복사했죠? 근데 재밌는 게 있네. 생각해봐. G는 C에 대응되고 C는 G에 대응되고 A는 U에 대응돼. 그쵸?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DNA와 RNA 관계니까 T가 아니라 U를 썼는데 이거에 정확하게 반대 가를 봐봐. G는 C에 대응되고 C는 G에 대응되고 A는 T에 대응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거 요 새끼랑 얘를 좀 보세요. 이것 보세요. 위에 거 아래 거 잘 보세요. C, C, G, G, T, U, G, G, T, G, G, U, T, A, T, U, A, U. 어라? 완벽하게 대응은 안 되지만 똑같네. 뭐만 틀리고 T를 U로만 바꿔. 맞아요? 됐니? 그래서 얘랑 얘는 염기배열이 똑같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얘를 가지고 복사했으니까 얘 복사된 거, 원래 상보된 거 얘니까. 맞잖아. 요 녀석을 기준으로 상보, 요 녀석을 상보. 맞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놈이야. 단 T를 U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코돈의 반대가 뭐였지? 안티코돈. 그럼 잘 봐라. 얘의 반대가 밑에 거야. 그럼 이 녀석의 반대가 안티코돈이야. 그럼 잘 봐. 이 녀석의 반대가 얘를 기준으로 얘가 반대고 얘를 기준으로 얘가 반대니까 요 새끼랑 요 새끼는 똑같지 않을까? 맞아요. G, G, C, C, A, A, C, C, A, C, C, A, A, U, A, A, T, A. 안티코돈하고 G형하고는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T를 U로만 바꾸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쌍이고 요렇게 엇갈려서 한 쌍이야. 너 자꾸 졸래 이 새끼야? 웃기시네. 내가 보고도 얘기하는데 무슨 뭐 내가 내 눈깔이 뼈니? 안 졸기 뭘 안 졸아. 안 졸아서 멍 때린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배웠습니다. 내용 배운 거야. 이제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다 빈칸 채워주고 그다음 물음표 채워주고 이거 누구게 이거 뭐 들어가게 그다음 얘가 앞뒤로 바뀌면 어떻게 되게 얘가 한 칸씩 밀리면 어떻게 되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서 되게 못 풀어. 됐냐? 이거 만만치 않아.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잠깐 쉴 거야.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지우고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알겠니? 실전에서 어떻게 풀 건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잠깐 쉬세요.